대선이 시작이 됐는데 5월 9일이 대선일로 유력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오늘부터 대선 모드로 돌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제 집회 현장에서 정당이나 뭐 후보 관련한 피켓을 들고 나오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하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조금 뒤 12시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을 공정하게 준비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일단 장미 대선 뭐 날짜가 좀 따져보니까 5월 9일밖에는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5월 9일로 좀 기정사실화해도 되겠죠? 60일 이내에. 근데 이제 예. 그 법 절차상 그 대통령 권한 대행께서 날짜를 지정하셔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3월 20일 이내에 며칠로 하겠다라고 이 공고 일정을 지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교안 대행께서 그 출마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본인이 또 할 경우에는 한 달 전에 공직을 사퇴해야 되고 하는데 아무튼 60일 이내 규정상 보면은 너무나 물리적으로 지금 짧고 또 이제 이 사전투표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사전투표 날짜를 또 생각해 보면은 본 투표 날짜를 최대한 좀 60일 이내로 늦춰야 되지 않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5월 9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5월 첫째 주에 보니까 그 노동자의 날. 5월 1일 있고 그리고 3일은 석가탄신일이고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니까 약간 황금 연휴예요. 저기는 퐁당퐁당으로 쉴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4, 5일 사전 투표를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일단 5월 9일이라면 저렇게 스케줄이 나오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 4일을 아마 거의 징검다리 휴일로 쉬면 일주일을 거의 쉴 수 있는 그 황금 연휴가 되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율도 높을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 분위기가. 떨어지죠. 네, 그 투표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현실적으로 9일이 아니라면 4월 26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4월 26일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기간이 짧잖아요. 최소한의 준비 과정도 거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9일날 이제 아무래도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투표율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는 그렇게 좋은 선거일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 당시까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이제 경선이 흥행몰이가 있고 뭐 후보들이 어떻게 나와서 어떤 분위기를 띄울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투표율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지 않다라는 부분은 좀 문제입니다. 네. 네, 일단 어제 선거 이후에 이제부터 본격적인 대선이 시작됐습니다. 대선 주자들 마음도 좀 급해지고 있는데 탄핵 정국이 지금 사실상 막을 내리면서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한교안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조금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좀 타격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 야권 주자들은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제 MBN과 리얼미터 긴급 여론조사입니다. 탄핵 이후에 여론조사를 물어본 것인데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36%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안희정 그리고 안철수 또 야권 주자들이 상당히 많은 올랐습니다. 반면에 4위 한교안 권한대행이 14% 저번 주중조사에서 2위였는데 지금 4위까지 지금 내려앉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그 탄핵이 가시화되면서 황교안 권한대행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인식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권한대행으로서 향후 60일 내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지금 관리해야 될 입장인데 본인이 지금 거치에 대해서 아직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를 분명하게 말씀을 안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본인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책무를 다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적으로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나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선 관리를 할 입장에 이제 놓였고 어제는 대국민담화도 발표하고 임시국무회의도 소집하면서 다양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대국민담화 발표 그리고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혹시 대선 불출마를 좀 시사하는 게 아닐까 이런 해석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제 어떤 말을 했는지 우선 들어보시죠. 새로운 정부가 안정적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 관리 등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일단은 본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 이제 선수보다는 심판의 입장이 됐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제 긴급 여론조사에서도 한 가지 조금 무의미한 의미가 있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출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단 72.2%가 황대행 출마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찬성하는 건 22.7%. 뭐 거의 뭐 10명 중에 7명은 나오지 말라는 거니까 이게 여론도 상당히 조금 반전이 됐다 볼 수 있겠네요. 태극기 시위가 한참일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럴 가능성이 있었는데 저렇게 되면 본인이 이제 접을 가능성이 조금씩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여권에서는 사실 좀 황대행 말고는 뚜렷한 주자가 안 보이잖아요. 이제 트럼프 홍이 있습니다. 예. 트럼프 홍이 있어서 네. 하는데 트럼프 홍도 지금 사실은 이제 그 본인한테는 좀 서운해 들릴지 몰라도 대부분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권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다시 한번 상정해 보십시오. 정말로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이 되면은 네. 하는 생각을 해볼 적에 상당히 어떤 그 상승 동력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나마 이 그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보수 진영을 바뀌었던 황교안 대행이 이 물리적으로 사실 너무 어렵고 아까 말씀하셨던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동 책임론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층에서도 황교안 대행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유보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어찌 보면 상당히 급락하는 그런 그 경향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예, 아까 그 여론조사에 보면은요. 그런 측면에다가 직접적으로 또 출마하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눈은 70%가 넘으면은 사실상 그 많은 국민들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해서 그래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72%가 출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뒤집어 보면 확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72%는 절대로 황교안 권한대행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와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이 72%를 뺀 퍼센트일 텐데 그러면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가장 크게 이제 타격을 받은 게 어찌 보면 결국 보수층입니다. 보수가 탄핵을 찬성하는 보수, 반대하는 보수로 찢어져 버리는 바람에 누가 나와도 하나로 묶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과 공동 책임론에 자유로울 수 없는 거고 또 탄핵을 찬성해왔던 바른정당의 후보들은 또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배신자라는 또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통합할 만한 그런 상황이 이제 되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보수가 정말 힘든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보수 입장에서도 어떤 위기수습, 인물론에서 책임론으로 좀 자유로운 위기수습 능력을 보인 측면에서 생각보다는 전혀 잡혀왔던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게 2.5%로 지금 잡혔지 않습니까? 오히려 홍준표 지사보다 더 높게 나오는 그런 대목이 좀 관심 가는 지점이 아닌가 보입니다. 네. 네, 지금 유력 야권 대선 주자들도 어제 탄핵 심판 이후에 각자 지금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문재인 전 대표 어제 탄핵 심판 생중계를 보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행선지로 팽목항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가장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세월호 유가족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팽목항을 갔습니다. 당시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직까지 세월호 7시간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서 충분히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세월호를 가서 만나서 문재인 전 대표가 각서까지 썼습니다. 세월호 그 미수습자를 최우선적으로 지금 수습을 하겠다라는 각서까지 지금 전 대표님 보시는 것처럼 네. 미수습자 수습이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면서 각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순서일 수도 있는데 지금 약간의 국면이 갈등과 통합, 봉합, 화합을 얘기하는 시점이긴 한데 좀 너무 좀 한쪽에 좀 치우친 거 아니냐 그런 좀 우려도 있거든요. 지금 바로 지적을 하셨는데요.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을 어떻게 우리가 달랠 수가 있겠습니까? 저게 시간이 흐른다고 아무는 상처도 아니라는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나라가 대통령의 지금 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상황이라면은 네. 좀 더 큰 지도자로서 통합, 갈등을 아우르는 어떤 그 넓은 품 이런 거를 보여주는 수순을 오히려 본인이 지금 보여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각서를 쓰셨다 그러는데 그 각서대로 이행 못하면 어떻게 되죠? 박근혜 대통령 기억이 납니다. 바로 세월호 사고 다음날 가가지고 저기 못 구하면 여기 있는 사람 전부 옷 벗기고 책임지겠다고 각서 비슷한 거 하셨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각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가 지도자로서 통합하면서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를 원합니다. 네. 네. 어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탄핵 이후에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법치는 살았고 정치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우리 정치 심폐소생술을 해서라도 살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진 국민 하나로 모으고 같이 또 화합하는 그런 정치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 정치인들의 소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